자, 요즘 시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말이지 이렇게 엉터리로 유도를 했어요. 기억이 날 거야, 그지? 근데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유도해서 되는 방정식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방정식이에요. 그런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하니까 자연히 이대로 기술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써놓고 이게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른바 뭐냐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이게 메스트 이퀘이션이다 라고 했더니 질문이 나왔어요. 무슨 질문이 나왔느냐면 우주 만물을 지배하려면 상대론조차도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응? 그런 질문이 나왔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non-relativistic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지만 일반적인 방정식은 뭐냐면 디락 방정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이 방정식이 답이 푸사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디락 방정식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푸사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4개의 솔루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론적인 그런 방정식이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려 그러니까 피리어딕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풀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파울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제 다 나오겠지만 아직 안 배웠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하면은 같은 퀀텀 넘버를 가진 놈은 세상에 2개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거기에 2개씩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울렌비아 같은 사람들이 스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스핀이 업이고 다운이고 이런 거를 이제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러고서 스핀은 이게 자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렉트론의 자전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훨씬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락 방정식을 풀어보면 4개의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이고 하나가 이게 스핀 다운의 솔루션이 되고, 그러니까 말이지 이 스핀이라는 게 뭐냐면 스핀이라는 거는 결국 상대론적인 이펙트다. 마그네티즘 자체가 상대론적인 이펙트예요. 여러분들 자석이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게 왜 붙느냐? 이게 상대론 때문에 붙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왜 모터가 돌아가느냐? 상대론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상대론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혹자는 상대론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 상대론은 쓸데없는가? 쓸데없이 전기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자동차 가고 그러냐? 아니지. 그게 다 상대론에서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몰랐지. 진짜요? 안 믿어? 진짜래도. 나 상대론에서 나온 거야. 상대론이 우리 인류 세상에 엄청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대론적 코렉션이 없으면 여러분들 GPS가 작동을 하질 않아요. 상대론이 다 들어가 있어. 피리오딕 테이블조차도 상대론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4개 중에 2개가 스핀이라면 나머지 2개는 뭐냐?
그래가지고 디락이 이렇게 풀었다가 요거 XPG자 뭐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푼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다. 문제 푼 다음에 맞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 거는 관계없는 솔루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 이렇게 했다가 고민이 되니까 어느 날 요거는 전자 요거는 양성자 이랬어. 왜냐면 이게 차지가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야. 처음에는 지웠다가 양성자였다가 고민하다가 이걸로 바꿨어. 왜냐면 매스가 일렉트론의 매스인데 양성자가 솔루션이 나오는데 말이야. 솔루션이 나오는데 이 차지만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말이야. 매스가 전자의 매스하고 같은데 고민하다가 양전자 했어. 그러고서 1931년도인가 사람들이 양전자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파티클에 대한 엔티파티클의 개념인데 말이지. 이거를 결국은 이 발견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양전자를 엔티파티클을 처음으로 프레딕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래서 이게 디락이라는 사람이 돼요. 디락은 스핀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반입자에 대한 것도 이제. 근데 세상은 굉장히 엄폐해야 사실은 이렇게 보면 엄폐하지. 왜냐하면 차지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차지와 포지티브 차지가 있어가지고 차지끼리 서로 같으면 밀고 다르면 이렇게 잡아다니고 그런다. 근데 세상은 왜 반입자를 말이야. 전기에 대한 반입자는 만들어 놓고 매스에 대한 반입자는 왜 안 만들어 놨냐. 이상하지, 그지? 왜 이렇게 한쪽은 시메트릭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은 시메트릭하지 않느냐. 이상해. 반입자를 왜 차지에 대해서만 만들어 놨느냐. 우리 이론을 만들면 이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매스 네거티브로 놓고 이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딱 매스 네거티브로 놓으면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밑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반입자의 세계.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 차지에 대해서도 전자는 무진장 많은데 양전자는 무진장 적어요. 근데 양전자는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냈어요. 매스가 네거티브인 것이 적더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좋겠지. 여기는 막 하늘로 샥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근데 그게 적지조차도 않고 없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 뭐냐면 우주의 어느 부분에 있는 어떤 우주는 이게 네거티브 매스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살아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 만나면 둘이 애널레이션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빛으로 변하면서 없어지기. 그래 둘이 바로 옆에 있긴 좀 곤란할지도 모르지. 그지? 매스도 마찬가지일 줄 몰라. 옛날에는 매스가 네거티브 있는 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는데 서로 만나서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빛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반우주가 사라졌는지 아직도 이것저것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디락은 말이야. 디락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양전자가 있다. 그런데 양전자가 세상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데 부딪히면 부딪히면 일렉트론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일렉트론하고 자, 네거티브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셋으로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매스가 큰 그런 원자 같은 거 프로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일렉트론이 가다 딱 부딪히면 프로톤은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그냥 가면서 뭐를 만들어내느냐면 일렉트론하고 홀의 페어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상하지.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있지? 양성자 뭐 이런 거 매스가 큰 거 양성자 그대로 있는데 일렉트론 두 개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상하지. 왜 이상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없는 데서 탁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디락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 그러다가 디락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 우주는 이 진공은 이게 진공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것이 튀어나오는 거는 아무것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은 무언가로 차있다. 진공이라는 것이 뭐냐? 배큐이라는 것이 뭐냐? 우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냐? 하면은 그 속은 뭘로 차있느냐 하면은 이 디락에 또 지름 붙였어. 디락의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디락의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속에는 플러스들이 꽉 차 있다. 일렉트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꽉 차 있어요. 디락의 바다에는 자 이렇게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디락의 바다가 있어. 디락의 바다 속에는 뭐가 차 있느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꽉 이렇게 차 있고 무엇의 백그라운드 속에 일렉트론이 차 있느냐면 플러스 백그라운드 속에 일렉트론이 차 있어가지고 일렉트론이 하나가 튀어나오면 디락의 바다는 뭘로 되느냐 하면은 포지트론으로 돼가지고 왜냐하면 차지 뉴트럴한데 하나가 튀어나왔으니까 디락의 바다 속에 포지트론이 하나가 생겨나가지고 전체 일렉트론 두 개에다가 포지트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디락이라는 아주 리즈너블한 가정이에요. 이 배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배큐은 디락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디락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배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배큐은 그 많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거고 이 배큐에 있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게 이른바 뭐냐면 배큐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건데 배큐의 유동 현상 이 배큐 플럭추에이션을 보면 이거 있어야지만이 뭐가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거 있어야지만이 레이저가 왜 그렇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돼요.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는 그 개념이 이 배큐 플럭추에이션이 없으면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이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일렉트론의 차지가 10의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냐 쿨롱 일렉트론 하나의 차지가 이렇게 되느냐 이 일렉트론의 리얼 차지는 몰라요. 일렉트론의 리얼 차지는 모르지만 일렉트론이 여기 있으면 배큐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배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속에 있는 배큐 안에 있는 플러스 차지들이 일렉트론 쪽으로 더 많이 몰렸거든. 여러분들 여기에 차지가 있으면 금속 내에 이렇게 차지가 있으면 그 차지를 뉴트럴라이즈 시키려고 반대쪽에 차지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큐이 아니면 배큐이 아니고 그 속이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바다라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주의한 것도 없이 배큐 속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큐 속에 포지트론이 그쪽으로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일렉트론의 차지는 아마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보다 훨씬 더 컸을 텐데 그 주위에 베큐럼 플럭츄에이션에 의해 가지고 차지들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 만들어지는 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이렇게 백김속을 걸어갈 때 많이 부딪히면 가는데 지금 딜하게 바닷속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베큐럼 플럭츄에이션이라는 거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진도도 좀 빼고 숙제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돼. 이게 논 렐라티비스틱인데 원자의 문제를 풀려고 그럴 때는 이 논 렐라티비스틱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이른바 자 이게 메스트 이퀘이션입니다. 이거를 풀면 다 해결이 된다. 일단 이게 말이야 나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참 대학교 1학년 때 물리가 너무 재미나가지고 정작가에 있다가 내가 물리과로 대학교 2학년 때 정과를 대학교 1학년 때 물리가 또 신장 재미나더라고. 그렇게 재미나서 근데 문제 물리 문제 할 때마다 질문이 상당히 많았대요. 1번 화학에서 또 질문이 많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질문을 하면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면 그게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양자역학 이 메스트 이퀘이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양자역학 책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 여러분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책 이렇게 꺼낼 수 있잖아. 우리는 옛날에 이런 데 가면은 서고에 가가지고 책 목록을 보고서 그 다음에 신청서에다가 양자역학 이래가지고 이거를 종이를 주면 그러면 한 30분 있다가 1시간 있다가 이제 책이 올라와. 도서관이 4층이었는데 서고는 2층 3층 2층 1층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서관에서 그걸 신청을 하면 책을 찾아가지고 올라와. 이런 거 밧줄로 해가지고 도구로 해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이런 가지 짜장면 2층에서 만들어서 3층 가져갈 때 이런 거 책이 다 나타나.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질문할 때마다 말이지 이 양자역학을 보면 이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생 처음으로 양자역학 책을 이렇게 받아봤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말이지. 가슴이 뛰고 이것만 보면 진짜 세상을 다 아는구나 말이야. 화학 문제 그런 거 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꺼지고 그럼 다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대체 모르겠어. 뭐냐면 이게 메스트 이퀘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풀면 모든 게 다 나온다. 이게 H가 뭐냐면 H가 오퍼레이터냐 미분하라는 거 이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양자역학 책을 보다가 던져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메스트 이퀘이션 이걸 풀면 모든 거 다 풀린다고 막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푸사이하고 푸사이 질문이 무슨 메스트 이퀘이션이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을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안 지우고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하이드로젠 문제까지도 이게 다 하고 그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푸사이가
그 사이가 이제 파동이라 그랬어요.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대충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문제에다 이거를 한번 수소에다가 이거를 수소 원자에다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자. 수소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요. 수소에서 이 뭐냐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모멘텀을 정확하게 아는 건데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지면 델타 p가 커져야 돼. 이 부동식을 만들고 하려면. 자, 그래서 수소인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보호의 모델을 가지고서 이걸 한번 해보자. 보호 아저씨 이렇게 보면 이게 n번째 있고 n 플러스 1번째 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RN이 우리 예전에 RN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N자수는 알파로 나눠가지고 H가 오버 MC 이렇게 되는데 이 RN을 이렇게 보면 만약에 델타 X가 델타 X 이렇게 보면 델타 X가 Rn 마이너스 R에 N 플러스 1에서 N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진짜 요 길이보다도 여기에 위치의 언서튼티가 그거보다는 훨씬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델타 x가 이거보다 이제 훨씬 작아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델타 p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전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기 요 궤도 안에 이렇게 원운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눈으로 보고 싶다 라고 그러면 이제 빛 같은 걸 쏘여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궤도에 있는 거를 때렸느냐, 요 궤도에 있는 거를 때렸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알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 요 궤도에 있는데, 요 궤도에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궤도에 있는데, 전자가 그 궤도에 있는 델타 X가 이 궤도를, 옆에 궤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가 이거보다 이렇게 작아야 되고, 그러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언서튼티 프린시플에 해가지고 둘 곱했을 때 H바 정도 미니멈이 될 때 그렇게 되니까 이쪽이 이거보다 이제 굉장히 커야 돼. 두 개 곱하면 이제 H바. 그러면 들어가는 빛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에너지로 만약에 위치를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빛을 보내야 되는데 그 빛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이거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엄청나게 더 커가지고 이게 일렉트론들이 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큰 빛을 때려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되게 2n분의 P자승 한 이 정도가 되거든.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요게 전자가 이렇게 돈다 그랬는데 예전에 이 숙제로 뭐를 내줬느냐면 이놈이 이게 안 떨어진다 그랬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막스웰에 의하면은 가속 운동을 하니까 이게 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막스웰에 의하면 이게 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떨어져. 이거 계산하면 뭐 한 10의 마이너스 9승세크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잃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uncertainty principle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델타 R이나 대개 R이나 이렇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델타 P나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그죠? 저 일렉트론이 여기 이 안에 있으니까 델타 R은 R P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2P지 그지? 제일 클 때가 한 P 정도 2P 정도가 되니까 델타 P가 한 P 정도 돼요. 그러니까 uncertainty relation에 의하면 P 곱하기 R이 대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대개 이제 H바 정도가 된다 이게. uncertainty principle 하면은 델타 P 곱하기 델타 R이 이제 H바인데 그렇게 해서는 자, 수소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너지가 2n분의 P자승 마이너스 R분의 E자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게 이상하게 uncertainty principle 넣어가지고 P를 말이지. P를 R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면 uncertainty principle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R에 대해서 에너지가 미니멈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는 R이 작아지면 이게 커지는 항이 되고 R이 작아지면 커지는데 마이너스로 되니까 하나는 플러스 쪽으로 커지고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커져가지고 두 개가 합치면 미니멈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과연 그 미니멈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R이 얼마가 나오냐 요거 R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 돼. 저 R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보어 레디우스야 이게. 보어 레디우스야. R 미니멈점이 이게 미니멈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어 레디우스다 이게. 이거를 다시 그립을 그려보니까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R이 인피니티가 되면은 제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에너지가 하고 R하고.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 다른 결과가 나왔지? 다시 한번 볼까? 여기가 태양둘레를 지구가 도는 경우하고 핵둘레를 일렉트론이 도는 경우가 지금 경우가 달리 나오고 있다 이게. 태양둘레를 돌고 있는 경우에는 떨어지면은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떨어지면 에너지 낮은 상태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따끈따끈한 태양의 맛을 맛볼 수 있는데 말이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핵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을 때는 전자는 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에너지가 차라리 높아진단 말이야. 굉장히 좀 이상한 결론을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야.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몇 기를 들어 올리는데 왜 힘드냐? 위가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그지? 에너지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거 나왔어, 그지? 이게 뭐냐면, 이게 uncertainty principle? 아니, 웨이브이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결론이에요. 웨이브는 말이야, 웨이브는 낮은 데다가 웨이브를 이렇게 잡아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무지무지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 힘들어. 그럼 여기는 뭐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다를 거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뭐를 적용을 했느냐 하면 uncertainty principle을 적용을 하고, 이쪽은 uncertainty principle을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한쪽에는 uncertainty principle을 적용하고 한쪽에는 uncertainty principle을 적용을 안 하지?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 우리 지훈이를 싫어하는 정훈이 한번 얘기해. 우선 이게 떨어지면은 에너지가 낮아져요. 에너지가 낮아져. 본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막스웰 방정식을 풀면은 이게 에너지가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속을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더 이상 못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안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보호 레디우스 정도가 되면 이제 안정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uncertainty principle을 써가지고 했어요. 왜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떨어지면서 낮아지다가 에너지가 다시 높아질까? 이게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가면 위치를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위치가 이제 델타 X가 작아져가지고 네. 지금 결국은 에너지가 델타 P가 커져가지고 네. 에너지가 이제 커진다. 그게 이거지, 그지? 그냥 계산한 거. 그냥 계산한 거를 그냥 수학을 말로 한 것뿐이야, 그거. 그러면 막스웰 방정식하고 이게
막스웰 방정식하고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걸 막스웰을 버릴 거냐 막스웰 버릴래?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면서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막스웰을 안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자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게 전자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파동 방정식으로 보니까 안 떨어지는 이유가 명확해. 왜냐하면 파동일 경우에는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막스웰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막스웰 방정식하고는 이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잖아. 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이상은 안 떨어져, 그지? 가속 운동을 해도 안 떨어져. 근데 가속 운동하면 전자기파가 어떻게 돼야 되죠? 방출이 돼야 되지. 근데도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 오히려 안쪽으로 가면 에너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지.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스테이블. 스테이블하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더 높아져야 되지.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외부에서 어디선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주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받을 수가 없어. 주는 놈이 없습니다. 스테이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일렉트론이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위에 있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주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해. 전자기파를 방출해. 보어 레디어스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자기가 다시 가지고 와요. 그때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시고 그랬었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농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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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했다고? 다시 받으면 되겠네 막 이랬습니다. 그냥 받아. 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스웰 방정식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이 공존을 할 수가 있어. 그거 받지를 못하면 공존할 수가 없어. 뭔가 하나를 버려야 돼. 버릴 수가 없어. 뭐를 버릴 수가 없느냐면 그 막스웰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말이야. 여기는 단순히 뭐 언서튼티 프린시플이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R이 작아지면 에너지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게 막스웰하고 공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된다. 태양들레를 돌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될까? 저 그냥 태양둘레를 두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요. 저 함을 보면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1을 보더라도요. R분의 그러니까 저 첫 번째 항이 너무 작아지고 질량도 큰데 H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거의 영역 그러니까 그 뒤에 항에 비해서 되게 작고요.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R을 구한다 하더라도 R 값에 질량 넣고 H 값 넣고 알파 값 아니다. 이거 값을 보면 거의 0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면 태양 안에 저 R 미니멈이 있다고 생각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러면 이제 태양의 경우 몰라 나도 사실 뭐 정동은 아니겠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저기다가 언서튼티 프린시플 뭐 해도 되는가? 있겠지 뭐 언서튼티 프린시플이. 근데 언서튼티 프린시플에 나오는 그 에너지의 변화하고 델타 T, 델타 R이라는 거는 이 매크로스코픽 그 세계에서는 너무도 작아가지고 언서튼티 프린시플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매스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매스가 돌아가면 내 생각에는 차지가 들어가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매스가 돌아가면 거기서 중력파가 나올 거고 중력파.
그 나타나고 있는 중력파의 디케인, 중력파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에너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너무도 작아져. 우주가 망하더라도 그 나간 에너지의 양은 네글리지블 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그 중력파는 따라서 그 중력파는 자기가 받지 않고 그 중력파는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중력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런 보어 레디우스 같은 그러한 스테이블 컨디션에 도착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이거 뭐 진짜지. 근데 아마 맞을 거야. 내 생각엔 맞을 거야. 그 중력파를 정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내 말을 들어보면 내 생각에 동의할 것 같아, 그치? 아니, 내가 아직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파 만들어내는 그 공식들 내가 뭐 별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내 생각에 맞을 것 같아. 당연히 가는 귀결인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이 한번 중력파, 중력에 관하여서 만약에 이 전공을 하게 될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공부해서 한번 나한테 내가 말한 게 잘못인지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아마 이거 해가지고 웹에다가 올리려고 그러는데 웹을 보고서 이 중력파를 공부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으면 나한테 이메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내가 이거 강의하는 것 중에 틀린 거 많을 거야, 내 생각에. 왜냐면 그거를 어떻게 다 공부하고서 이거 하니, 내가 만물 박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 다음에 뭐를 얘기를 하자? 아, 핵이 말이야. 아까 전자는 이게 여기 아래로 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양성자는 이 안에 떨어져 있잖아, 그치? 이 안에. 양성자는 저 안에 떨어져 있어, 그치? 양전자가 아니고 양성자. 이 안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양성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있을까? 에너지가 클까 작을까? P 곱하기 R이 말이야. R이 어느 정도가 되니? R이? 14. R이 그러니까 이 보어 레디우스는 대개 한 앵스트롬 정도가 되잖아. 근데 이게 핵은 중간이 텅텅 비어 있고 한 10만 분의 1 정도죠.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그리고 요 핵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나 이게 스카치 테이프 언제 가져올게 한번. 스카치 테이프 2개 붙어 놓고서 굉장히 숏 레인지 포스야. 굉장히 강한데 숏 레인지 포스예요. 스카치 테이프 있니? 자, 그러면 숏 레인지 포스인데 숏 레인지 포스에 R이 굉장히 작아.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작아요. 그러면 모멘텀은 핵 속에서는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거냐 하면은 10의 5승 정도 크게 움직일 거야. 10의 5승 정도 크게 움직인다 이게. 자, 그러면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면 2n분의 P자승에서 P는 10의 5승 그래서 10의 10승이고 매스는 전자의 매스에 비해서 양성자의 매스는 1000배. 1000배. 저보다 한 1000배. 10의 3승. 그러면 10의 7승. 그러면 일렉트론 볼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다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럼 핵에서는 얼마가 되느냐?
10의 6승에다가 10이니까 한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핵 속에서는 핵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은 저런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 여기 케미스트리, 화학 뭐가 있나 보자. 신일균 어디냐? 화학에서는 다루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되지? 일어나서 언제 다르긴 화학에서 다르고요. 어저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다 다르고 트리트 디퍼런스가 아니고 화학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스케일은 얼마가 돼요? 1개? 응? 한 분자 한 2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요. 한 1000kcal 몰 1000개가 있을 때 1000kcal/몰이야? 아니 몰이라는 거는 6 곱하기 10의 23인승인데 1000개는 또 뭐냐? 아니요. 그러면 뭐 물이 10개가 뭉쳐 있으면요. 그 에너지 계산해보면 한 1000kcal/몰 정도 되는 일렉트론 볼트로 한번 해볼게. 아, 그래서 돌렸구나. 뭐 이게 물방울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C 잘 쓰는 두보 있네? 두보 어디 있네? 두보 한번 일어나 볼래? 두보가 C도 잘 쓸 뿐만 아니라 또 화학도 잘해요. 에너지가 화학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줄이라 그러나? 한 명 더 있어. 우리의 희망. 그러면 누구지? 아까 이종훈. 야, 우리 마지막 희망. 한국의 히딩크. 그 유닛 단위로 봤어요. 원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단위, 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 원전에서 가지고 있는 뭐 트랜슬레이션 어느 정도 크기냐 이게. 트랜슬레이션하고 일렉트론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에너지 단위는 하면서도 똑같이 그 일렉트론 볼트 단위가 있어요. 일렉트론 볼트. 맞았어. 야, 내가 지금 화학에서는 원자를 다루고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때는 일렉트론 볼트야.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13.6 일렉트론 볼트. 맨날 일렉트론 볼트 아니야. 일렉트론 볼트. 야, 정훈이가 진짜 성식이 대단하구나, 야. 화학과의 히딩크네, 그냥. 일렉트론 볼트, 화학에서 다루는 게 일렉트론 볼트. 여러분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 오더가 일렉트론 볼트, 화학의 변화에서 다루는 거는 다 일렉트론 볼트. 핵하는 사람한테 일렉트론 볼트 하면 쳐다볼 듯 않아요. 핵하는 사람은, 핵물리학자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야, 메가 일렉트론. 핵을 다루는 사람들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 고체 물리에서 전자가 밴드 위로 올라갈 때 일렉트론 볼트예요. 핵을 다룰 때는, 원자를 다룰 때는 일렉트론 볼트고, 핵을 다룰 때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러분들 핵 속에서 에너지를 꺼집어낸다 그럴 때 좀 세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무진장 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느냐? 언서튼티 프린시플이다. 왜 원자탄이 그렇게 빵 터질 때 많이 녹느냐? 언서튼티 프린시플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뉴클리어 포스는 이거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 지금 핵자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둘 사이를 중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에너지 레벨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교수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그 P가 10의 5승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P가 왜 10의 5승이냐고 P 곱하기 R이 H가 되지. 네. 이거는 전자도 마찬가지고 양성자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픽한 웨이브 파티클은 나그들이 웨이브는 나그들이죠. 그러면 전자에 비해 가지고 핵은 사이즈가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돼. 전자는 앵스트롬 단위인데 요 안에 핵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에 10만 분의 1 속에 갇혀 있거든. 그래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저 의문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진짜 바른 태도. 여기 잠깐 보고. 자, 그래서 P가 10의 10승배가 되는 거고 매스가 10의 3승이니까 한 10의 7승배가 돼가지고 10의 1승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고 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단위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된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여러분들 말이야 이 슈레딩거 방정식 포텐셜을 넣고 풀거나 이런 거를 이제 슈레딩거가 포텐셜을 넣고서 이제 풀었어요. 슈레딩거가 포텐셜을 넣고서 이제 풀었는데 포텐셜을 뭘로 넣느냐 하면 쿨롱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서 드디어 수소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 응? 수소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게 에너지 다 나오는데 말이야. 에너지 나오는데 그래서 트랜지션 이런 거를 보니까 라이만 계열, 발모 계열 이게 다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슈레딩거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슈레딩거가 의기양양해가지고 풀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 응? 대단한 걸 풀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소 문제를 완벽하게 웨이브로 가지고 이제 슈레딩거가 이제 풀었는데 슈레딩거도 고민에 빠졌어. 그리고도 고민에 빠졌어. 그래도 발표는 했어요. 왜 고민에 빠졌을까 슈레딩거가? 슈레딩거가 고민에 빠진 거는 이 흘러났던 웨이브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컴플렉스 넘버예요. 이 펑션이 컴플렉스 넘버야.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사이라는 게 리얼 퀀티티가 아니다. 이게. 우리 파동을 보면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물결을 보면 그게 리얼로 다 보이지. 소리도 머리만 있으면은 소리도 다 보이지 이제. 응? 생각해 보면 압력이라는 거 아니야. 압력. 공기의 밀도. 응? 전자기파는 뭐지? 일렉트릭 필드 또는 마그네틱 필드. 전자기파. 이게 슈레딩거에 와서 컴플렉스 넘버가 됐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 컴플렉스 넘버 답은 다 나왔는데 문제는 다 풀었는데 해석이 이상하게 돼.
그때 이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래, 막스 본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요. 막스 본은 어떻게 되느냐면 리얼 퀀티티는 푸사이가 아니라 리얼 퀀티티는 푸사이의 자승이고 그거 프로바빌리티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누구냐면은 막스 본이에요. 리얼 퀀티티는 이거고 이거를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 막스 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온몸을 던져가지고 이거를 반대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지 그때? 신은 주사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스 본이 어떻게 해서 저런 해석을 하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 막스 본은. 자, 막스 본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자, 저기에 콘주게이트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콘주게이트 이퀘이션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말이죠. P라고 이렇게 한번 이거를 P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물론 이게 왜 저거를 probability라고 했느냐 하는 거를 미로 짐작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일단은 물리적인 양은 절대값의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자승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른바 probability다 말이지.
그거를 전체 공간에 적분을 하면 1이 나오는 거다. 응? 그러고서 그거를 P라고 해놓으면은 J라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continuity equation이 만족이 된다. 여러분들 continuity equation은 이거 많이 본 적이 있어. 예. 많이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니 이거? 전자기. 전자기학에서. 전자기학 어디서 나오지 이게? 차지 컨저베이션. 차지 컨서베이션. 맞았어. 그렇구나. 그게 나오는구나. 또 어디에서 나오지? 양자역학에서 양자택 다 공부하고 왔구나. 아니면 재수가 하는 건 아니지. 저렇게 이스복스 그냥 착실하게 하는 무슨 학과장이던가? 학과 대표인가? 아니요? 박 회장. 박 회장. 박 회장을 하려면 그냥 이 스포츠를 잘해야 돼. 그런데 말이야, 이 이퀘이션이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인데 이게 이 P를 보면 P 리얼 넘버거든. J가 저거 리얼 넘버일까, 리얼 넘버 아닐까요? 저거 리얼 넘버야. 우리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리얼 넘버인데 하나는 커런트고 하나는 뭐가 되느냐면 데시티. 하나는 뭐 넘버라든지 차지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리얼 퀀티티의 시간당 변화율은 표면을 통과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표면을 통과해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 양이 안에서 개수가 줄어들면은 표면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고 힐 이퀘이션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이게 만족을 하더라. 그럼 J는 뭐냐? J는 리얼 넘버야. 이제 괜찮아. P는 뭐냐면 리얼 넘버야. 근데 J하고 P를 만들어내는 거는 다 뭐가 되느냐면 컴플렉스 넘버에서 만들어내. 자, 이 대목에서 막스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푸사이의 자승이라는 것이 진짜 피지컬 퀀티티인데 이거는 물질이 그곳에 있을, 일렉트론이 그곳에 있을, 파티클이 그곳에 있을 프로바빌리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똑같은 해밀토니안에 똑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똑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프로바빌리티 형태로 있다. 이건 막스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죽을 뻔했지. 왜냐하면 푸사이가 이게 컴플렉스 넘버면 말이야. 뭐 솔루션이 다 나오면 어떠냐? 푸사이가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슈레딩거가 나가는 거지. 그지? 슈레딩거 고민할 때 막스본이 딱 나타나가지고 요게 노벨상이지, 그지? 요거. 그때 태어났으면 저거 그냥 한 줄 따대고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저걸 가지고 저게 프로바빌리티다. 아마 노벨상 받은 게 이 아인슈타인 때문인 것 같아. 아인슈타인이란 거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 엄청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응? 그런데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확률로 얘기를 하느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 그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 여유롭게 이게 빠져나가요. 막스본, 슈레딩거. 그 다음에 그때 그거를 빠져나올 때 제일 고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닐 보고야. 닐 보고가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그 그룹을 프로텍션 해준 게 누구냐면 닐 보고야. 닐 보고가 이 사람은 상당히 이 인간성이 좋아. 이 사람 인간성 대단한 사람이야. 되게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인간성 나쁘지 않아, 그지? 성질 더럽거든, 되게 더러워요. 나쁜 거, 그지? 웃었어. 성질이 좋다 그러니까 웃었어, 그지? 근데 아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여러분들 뷰티풀 마인드인가 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가 다 그래 이렇게 뭐가 하나가 굉장히 발전한 사람을 보면 뭔가 언스테이블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닐 보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공부도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말이야. 뛰어난 사람이 이게 인간성까지 좋으면은 그 사람 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두 가지 신은 그렇게 한 사람한테 두 가지의 재능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조금씩은 있어. 조금씩은. 근데 닐 보어는 저 사람이 학파를 만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여간에 닐 보어한테 편지를 쓰면 와라. 내 밑에서 와가지고 몇 달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공부만 해라. 응? 사람들 오면 잘해주고 토론하고 환경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코펜하겐 그 날씨 더러운 곳에 말이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와가지고 그 양자역학의 학파를 거기서 이루어. 주말마다 그냥 닐보가 그냥 산책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그 사람들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학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그건데, 그때 코펜하겐 학파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도전장은 아니지 사실은. 왜냐하면 보어보다도 막 아인슈타인이 더 센 사람이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가로막는 거를 슈레딩거나 뭐 막스본이나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그거를 막았다면 아주 착살하게 깨졌을 텐데, 그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닐 보어야. 닐 보어. 여러분들 현대 세계를 흔든 30년이라고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 문고판 책 가모브가 쓴 책이 있어요. 현대 물리학의 뭐 30년인지 뒤흔든 30년인지 뭐. 거기 보면은 그 30년 동안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코펜하겐을 다 거쳐간 사람들이. 그 코펜하겐을 거쳐가는데 누가 있어서 가느냐 하면 보어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 보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하나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고, 한 사람은 양자역학에 의해 가지고 세상은 확률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엄청나게 싸워요. 누가 이겼느냐? 누가 수긍을 했느냐?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승복을 안 했고, 그럼 저 쫄따구들, 저 아인슈타인하고 이 닐 보어가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지, 저기 어린애들. 누가? 슈레딩거, 하이젠버거, 그 다음에 본, 뭐 이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이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확률론으로 그냥 가버렸고, 어른인 그 아인슈타인은 이제 역사의 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돼요. 저 대목에서 사라지게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세상에 인간 중에서 가장 머리가 플렉시블하다고 생각을 했던 아인슈타인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빛이라는 게 파동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론을 생각을 했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에너지하고 매스하고 이퀄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기하고 자기가 세임 오리진이다. 그 통일장 이론의 기초가 되는 처음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고, 그거를 이상해. 왜 이상하니? 하나가 파동이면 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듀얼리티를 맨 처음에, 빛의 듀얼리티를 맨 처음에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인슈타인인데, 물질의 듀얼리티를 거부한 사람이,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거든. 굉장히 이상해. 근데 죽을 때까지 거부를 해요. 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막스본이 더 이게 사실은 저거 엄청난 건데, 왜냐하면 컴플렉스 넘버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해석한 거. 그러니까 물론 막스본이 아니었더라도 뭐 금방 아마 다른 사람이 해석을 했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 커런트는 무슨 커런트냐? 이거는 일렉트론의 커런트예요. 예? 일렉트론의 커런트에 일렉트론들의 프로바빌리티가 쌓이고 일렉트론의 커런트가 저게 되고 만약에 고체 내에서 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전자의 커런트를 알고 싶으면 저기다가 저 양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전자의 커런트가 됩니다. 전자의 매스 커런트를 알고 싶으면 거기다가 m을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 커런트를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프로바빌리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막스 보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P를 프로바빌리티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했는가를 다시 한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식은 땀을 한번 쫙 흘리고 저거를 받아들여요. 식은 땀 안 흘리고 저거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